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트론과 비트코인과 해서 몇몇 메이저 알트코인들 및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트론 차트를 먼저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트론 차트가 좀 전형적으로 좀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좀 상승 형태를 띠는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트론도 이제 고가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파동에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졌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그간의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에서 추세 전환의 기회를 보여줬었죠. 어느 정도 저점을 유지해 주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정방향 배열이 아니라 역방향 배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장기 지수이동 평균선, 중기 지수이동 평균선, 단기 지수이동 평균선이 순차적으로 다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고,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역시나 그 장기 지수이동 평균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듯 했으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수이동 평균선을 결국에는 돌려 세우진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면 트론이라는 차트도 고가를 찍은 뒤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취했어요. 여기에서 시그널의 반전 신호를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낮췄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낮추고 이제 고점과 저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형태를 취하면서 지수이동 평균선 자체가 정방향 배열로 바뀌었거든요. 트론은 정방향 배열로 바뀌고, 그러니까 단기 지수이동 평균선, 중기 지수이동 평균선, 장기 지수이동 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다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지수이동 평균선이 모여지는 시점인데, 저는 매매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 지수이동 평균선이 발산할 때가 아니라 수렴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렴할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방향에 베팅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락을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짧게 손절을 해서 수익은 짧게,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보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론은 그 저점에서 지금 약 한 35원? 예, 35원 정도를 찍고 하나로 되돌림이 나와서 지금 50% 정도에서 장기 지수이동 평균선과 맞닥뜨리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는다면 피보나치 AB는 CD 패턴이라는 보정 비율을 적용받아서 A, B는 여기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저점인 A, B는 20%인 CD에서 약 48원 정도, 하나로 약 48원 정도까지의 그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검정색 지수이동 평균선을 캔들이 하방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익비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트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트론은 어쨌든 변곡점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하던 사이클에서 그간 하락하는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며, 어쨌든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지금 상방으로 이제 틀었거든요. 보통 하락장에 있을 때 이렇게 지수이동 평균선이 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제 다시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론 차트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수이동 평균선이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그간 지수이동 평균선의 하락,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하락하던 모습에서 지금 정방향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론 차트는 이와 같은 AB는 CD 패턴의 보정 비율을 받아서 48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론 차트를 보고 뭐 비트코인이 일단 이 시장의 가격을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쨌든 사이클 자체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점을 찍고 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4,400불 언저리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수이동 평균선이 이와 같은 정방향 배열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00일에 대한 지수이동 평균선에 대한 저항도 있을 거고, 완전히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시장을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이제 몇 가지 알트코인들이 지수이동 평균선 자체가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간 돌아선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때 이제 반등 파동으로 지수이동 평균선의 신뢰도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는 구간이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엄청난 상승장 이후에는 지금 지수이동 평균선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낸 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봐야 되고, 이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를 분석하면서 봤는데 지금 지수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연 청산 목표가는 도달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오스 분석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2월 초경에 그 피보나치 비율 그 61.8%에서 지지받고 지수이동 평균선이 정방향으로 틀어지는 걸 보고 삼각수렴도 돌파하길래 여기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3.8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매매 전략을 따랐으면 일단 청산이 나갔겠죠. 그래서 니오스도 지금 지수이동 평균선이 정방향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호는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단기와 중기 지수이동 평균선에 대한 정방향은 일단 사이클이 나왔고요. 일단 캔들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장기 지수이동 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건 아직 매수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 청산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163불 정도가 될 거고, 이후 청산 목표가는 183불 정도까지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이오스,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이제 리플이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매수하기가 좋은 구간이냐고 판단이 되냐면, 실제로 리플은 가격이 오르진 못했어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르고 있는데 리플은 지금 지수이동 평균선마저 그냥 아직까지는 역방향인데 거의 이제 수평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되게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저점을 깨지 않고 그 계속 저점을 올려주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매수를 해서 이러한 최저점을 만약에 깬다라고 했을 때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 범위보다는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의 장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손실은 짧게, 물론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실은 짧게 손절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그럴 확률은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에서도 보여줬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을 때 되게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 크게 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예, 뭐 이러한 저점 혹은 이러한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하면 손절을 한다라는 각오로 좀 장기적인 목표가를 세워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리플 역시. 이더리움도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앞두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ADX, 그러니까 DMI라는 보조 지표에서 ADX라는 이 빨간 라인을 보면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30 이상의 이제 그 강도를 보여주면 이제 가고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신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치가 30일 정도 되고 그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 형태를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강도가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고 어쨌든 지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ADX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DMI 차트에서도 DMI 보조 지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MACD 관점은 그 MACD 그 오실레이터가 시그널 선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기준선 위에서 지금 MACD 히스토그램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 아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단기적인 거는 뭐 1시간 봉이나 뭐 4시간 봉, 중기적인 관점 뭐 그 정도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그간 차트를 봤을 때 그간 계속 MACD 히스토그램 및 MACD 선이 그 기준선 밑에서 보통 이렇게 어떤 모습을 계속 형태를 보여줬는데 현재는 이제 기준선 위에서 이제 한번 모습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그 MACD 히스토그램이 위쪽에서 이제 또 형성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약간은 지금 매수 강세로 살짝 돌아선 건 맞다. 근데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RSI라는 이제 강도지수, 상대 강도 지수 자체는 그간 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줘서 과매수권에 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짧게 조정받고 다시 과매수권으로 진입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더리움도 긍정적인 게 어, 2018년 5월 21일 이후로 장기 지수동 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된 건 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ун 구름대까지 형성이 돼서 그쪽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더리움 역시도 괜찮은 현재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트레이딩 뷰에 이제 트론 매매 전략을 올렸는데 어쨌든 트론은 현재 트론과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가 많았던 직전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트론보다는 좀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볼 것 같아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좀 긍정적으로 보냐, 이러한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기를 이제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럼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지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피보나치 비율 200%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면 트론 이외에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역시도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비트코인이 이러한 100일선에 대한 EMA 100일선에 대한 캔들이 위에서 그러니까 상방 이탈하느냐 그리고 지수동 평균선이 정방향 배열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알트코인들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추세 목표가를 노려보기 가장 좋은 코인은 역시나 리플이지 않을까. 네. MACD 히스토그램 자체도 현재 지금 어, 그
기준선 위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형성이 되면서 되게 이제 시그널선과 MACD 선 자체가 거의 붙어 다니긴 하는데 그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리플도 한번 매매를 해서 이러한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실은 엄청 작게 잡을 수가 겠죠. 지금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이탈했을 때 손실을 한 10% 정도 손실을 감내한다고 각오했을 때 수익은 뭐 이러한 뭐 1차 청산을 하더라도 이러한 매물대 예, 17% 혹은 이러한 직전 고점 75% 혹은 그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목표가를 잡아봤을 때는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플을 원래 좀 보고 계셨던 분은 현재 리플 매매 전략을 한번 구사하시는 것도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뒤에 뭐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이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결국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현재 기술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있는 난제들은 결국에는 해결을 할 거예요. 해결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어떤 산업에 실제로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느냐, 거기가 사실 가치를 재평가받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그래서 전반적인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차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